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16일 아침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아침 8시에 청와대와 국민의힘 양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회동 없다. 연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산된 거죠. 일단은 무산이 됐습니다.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이 사상 유례 없는, 자, 이 무산, 이 현직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밤사이에 그냥 무산이 돼버리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밤사이에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지금 보내드리는 이 속보 내용을 보시면은 아침 8시에 발표가 돼서 지금 8시 2분에 기사가 뜬 겁니다. 문 대통령, 윤 당선인 오찬회동 연기, 표면적인 이유는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됐다. 자, 그런데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경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와대 대변인.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아침이니까는 서면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했죠. 자, 김원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침에 오늘로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실무 차원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과 딱 같은 문장을 썼죠. 자, 속 사정이 있는 겁니다. 김원혜 대변인은 이 실질적인 이유는 양쪽이 밝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대선 결과를 보는 본인의 심경을 노출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은 사상 유례 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자, 문재인의 이번 대선 결과를 보는 시각입니다. 인정하기 어렵다는, 인정하기 싫다는 그런 뉘앙스가 막 들어있습니다. 갈등이 많았다, 사상 유례 없이 치열했다, 역대 가장 적은 표차다, 역대 가장 적은 표차도 팩트가 틀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쨌든, 자,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못해서 윤석열 당선인과의 약속은 잡았지만, 지지층이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 주변, 인수위 주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지지층이 막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니, 이거 괜히 이 윤석열 만났다가 본인 지금 아직 그래도 30% 가까운 지지층이 있는데 그 지지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이 퇴임 후에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이 오늘 오찬회동을 전격적으로 무산시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죠. 어쩔 수 없이 이 관례대로 차기 대통령 당선인과 오늘 회동을 약속을 했지만 결국은 무산시켰는데, 자, 그래서 문재인 그 입장에서는 재집권이 실패한 데 대한 뒤끝이 폭발을 하면서 지지층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먼저 선제적으로 청와대가 먼저 오늘 그 회동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죠. 자,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차원에서 나오는 여러 얘기들에 대해서 심기가 아마 불편했겠죠. 막 여러 이것저것 다 당연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그동안 잘못돼 왔던 것을 다 바꿔야죠. 바꾸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언론에 발표가 되고 지지자들이 지금 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극소수이지만 지지자들이 막 반발을 하고 하니 갑자기 오늘 회동을 무산시킨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이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 만약에 사면을 하게 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재임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하면서도 사면을 못 시켰던 겁니다. 자, 그런데 MB 사면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서 나오는 이 상황. 또 하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또 2번이나 지냈죠. 자,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여태까지 폐단이 많았다 하고 없애겠다 하니 여기에 대한 또 반발. 검찰총장 김오수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데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 봉사를 했으니까. 자, 거기에 대한 또 여론.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장들을 막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죠. 임기제 3년, 2년짜리 공공기관장들을 지금 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끝나도 그대로 알박기를 위해서 인사를 하는 데 대해서 당선인 쪽에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중단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무슨 소리냐. 우리 임기는 아직 5월 9일까지 있다. 5월 10일 날 윤석열 당선인 침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5월 9일까지 계속 인사할 거다. 이렇게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당히 지지층의 눈치를 봐야 되는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MB를 사면할 때 김경수, 지금 경남도지사 했던 드루킹 사건, 김경수를 끼워넣게 사면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왔죠. 권성동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버렸으니 김경수를 같이 끼워넣게 사면을 하는 것이 어려워져 버렸죠. 오히려. 자, 그래서 김경수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일단은 반대, 오늘 해동을 무산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MB 사면, 문재인 지지층들이 극렬히 반대합니다. 오늘 김어준 씨도 라디오 방송에서, 본인 방송에서 이것은 어림없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죠. 본인의 문재인 정권의 주변 스피커들이 MB 사면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만나면 MB 사면을 반대할 명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무산을 시켰다고 보는 건데, 자, 한겨레 신문 일면 톱이 이겁니다. 부정부패 엄단 외친 윤석열이 중대 부패를 저지른 MB 사면을 요청한다. 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MB 사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한겨레가 이렇게 써고 있습니다. MB 사면은 안 된다. 중대부패 250억 횡령, 89억 뇌물수수한 MB 사면을 요청한다. 오늘 문 대통령 윤 당선자 회동, 윤석열은 상대 포용 위한 통합이 아닌 자신이 속한 보수 진영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법칙 깨고 사면을 압박한다. 비판이 나온다. 자, 이렇게 역시 진영 논리로 윤석열 당선인의 MB 사면 요청을 비판을 합니다. 또 같은 성향의 신문이죠. 경향신문도 일면 톱입니다. 반대 여론 높은 MB 사면, 국민 통합 명분도 갸우뚱. 자, 일면 톱으로 이 정도까지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지층을 안고 퇴임 후 안전판을 마련해야 되는 문재인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란 거죠. 이런 기사들이 아침에 조간신문에 나오니, 그러니 서둘러 윤석열 당선인 쪽에 전화를 해서 8시에 양쪽이 같이 발표를 한 겁니다. 당시 수사, 기소 지휘한 윤 당선인이 오늘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MB 사면을 건의한다. 이명박은 정치보복을 한 데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있다. 사면 땐 대러 분열, 갈등이 커질 것 같아. 자, 이렇게 경향신문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명박이 정치보복을 한 것을 반성도 안 한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B가 정치보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당시 수사를 받다가 그렇게 됐죠.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친정권적인 언론이 이런 논조를 보이고 김어준 씨까지 등달아서 막 이야기하니 화들짝 놀라서 이러면 내 지지층 다 떨어져 나가겠다. 그러면은 내가 퇴임한 후에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가 있죠. 청와대가 이런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 벌써 신구 권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 신경전 차원이 아니고 지금 막 충돌을 했죠. 오늘 오찬 해동이 무산되면서 충돌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재발에 절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민정수석실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잘못한 게 많죠.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이 유재수 감찰 무마, 또 울산시장 선거 불법적으로 개입했을 때 민정수석실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다 하명 수사하고 내리고 그랬죠. 자,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이 돼서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때 악용이 됐기 때문에. 자, 윤석열 당선인은 사정기관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합법을 가장해서 반대 세력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문재인 쪽에서는 왜 현 정부에서 하지 않은 일을 들어서 폐지 근거로 삼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윤 당선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세평금정을 위장해서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 자, 문재인 정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암시하는 발언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 안에 특별감찰반, 특감반이 몇 번 문제가 됐었죠. 김태호 수사관이 이 양심선언까지 막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특별감찰반의 불법 사찰, 이거 있었죠. 울산시장 하명수사 있었죠.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실에서.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것도 다 민정수석실과 연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특히 검찰총장 시절 조국에 대해서, 민정수석에 대해서 자녀 입시 비리 이런 의혹들을,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의혹들을 수사를 직접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알고 없애겠다 하는데, 지금 청와대는 적반하장격으로 왜 우리가 뭘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인사 충돌 조짐도 있습니다. 자, 청와대 인수위 민정수석실 폐지 사유 플러스 공공기관 인사 충돌 조짐, 국민일보입니다. 지금 임기가 2달 남은 이 문재인 정권에서 공공기관 장과 감사 임원들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이 되니 지금 3년짜리 임기를 막 지금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을 하면 이 사람들은 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서로 어긋납니다. 서로 어긋나서 혼선이 막 빚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기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알박기 인사를 하는 데 대해서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인수위는 청와대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협의를 요청을 했다. 우리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하자. 이렇게 했지만은 청와대는 기존처럼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원혜 당선인 대변인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꼭 필요한 인사를 하려면은 우리와 함께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요청을 했다. 그런데 이 임기가 2달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가 알박기 인사를 할 거라는 이 우려 때문에 협의 요청을 했다. 그것을 공개를 했죠. 그런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청와대 핵심 관계자면 수석 비서관급입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수위 측에서 공기업 인사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나 여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시치미를 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5월 9일까지고 임기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이렇게 해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인사권은 문재인에게 있음을 강조를 했다.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같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미리 알박기식으로 해서 자기 사람 챙기기로 해서 다 심어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 신구 정권의 충돌이 있을 때 자기 편이 그 안에, 윤석열 정부 안에서 자기 편을 막 심어놓으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요청을 오늘 만약에 해동이 있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요청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부담이 돼서 아예 만남 자체를 피해버렸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핵심 측근이죠. 김오수 검찰총장, 지금 정권을 방패막이를 해왔던 김오수 검찰총장, 임기가 남았지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자, 이것도
문재인 발끈한 이유가 됐을 겁니다. 검찰총장 퇴진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권성동이 좀 오버 액션한 것 아니냐, 뭐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찰총장을 했죠.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에 대해서 갈급자 지켜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 때 싸워놓은 그 적폐를 청산해야 되고 그러면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친문재인 성향의 검찰총장이 앉아있으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그럼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것을 이야기를 못하니까 권성동이 대신 이야기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자, 두 달 뒤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안에서 김호수 검찰총장 퇴진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다만 첫 검찰 출신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은 김호수의 남은 임기를 지켜주겠다는 뜻을 주변에 내비쳤다. 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내건 윤석열 당선인은 헌법 정신을 강조하면서 원칙론을 펼치되 국민의힘이 대신 나섰어. 권성동, 또 김기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신 나서서 김호수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권성동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기가 1년이 이상 남아있는 김호수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나중에 퇴임한 문재인 그 시절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수사를 할 때 또 김호수가 좀 방패막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는 오늘 그런 불만에서 오늘 해동을 무산시킨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경수 같이 사면될 것, 이것도 권성동이 했습니다. MB와 김경수로 같이 사면될 것 같아, 이렇게 예언을 했죠. 권성동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언을 해버리고 언론에 이렇게 크게 나니까 오늘 만약에 MB 사면을 약속을 하면서 우리 김경수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 해동 불발의 한 이유가 됐다. 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국일보는 오늘 일면 톱에서 신구 권력 앞에 세 잔의 독주가 있다. 독주가 있는데 사면, 인사, 추경. 자, 사면은 MB 사면, 김경수 사면 막 물려있는 것이고, 인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알박기 인사. 그리고 추경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1,0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살포할 때는 무슨 나라의 국가는 비우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미래 세대는 생각지도 않고 막 퍼져놓고는 지금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의 전면 등장 가능성, 또 문재인에게는 두려움일 수가 있겠죠. 자, 누구냐?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자,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 검사 한동훈. 중앙일보가 윤석열 시대 파워 엘리트라는 특집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장 수사 때 윤석열의 신뢰를 받아서 중앙지검장 영순위로 꼽힌다. 한동훈. 중앙지검장이 되든 어쨌든 일선에 복귀를 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울산시장 불법선거, 월성운전 경제성 조작, 그리고 또 이재명의 대장동, 옥현동, 성남FC 이런 데 대해서 전부 수사를 들어가겠죠. 특히 대법원을 어떻게 로비를 해서 무죄를 받아내는 그런 녹취록도 그냥 다 밝혀내야 됩니다. 윤석열의 사람 한동훈, 여권은 당장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영순위 후보로 한동훈 검사장이 꼽히는 것을 두고
이 여권에서는 정치보복 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우겠죠. 적폐청산, 본인들이 하는 것은 적폐청산이고, 상대편에서 하는 건 정치보복,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겠죠. 자, 그래서 한동훈의 등장 가능성도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충돌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권과 충돌 국면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퇴임을 하고 나서도 지지층이 문재인을 정치보복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서 저 뒤에 강장으로 다시 뛰쳐나오게 만들려는 그런 음모 심려가 담아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아침 조간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지금 청와대를 해체를 하고 이 정부 종합청사로 들어가겠다. 자, 그런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런 것이 플랜 A였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플랜 B로 용산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산의 국방부 청사 그리고 용산 한남동에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 외무부 외교부 장관 공간이나 국방부 장관 공간 이런 것이 막 있는데 거기에 관저를 마련하고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 하겠다. 자, 그래서 용산이 플랜 B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공약 1호 공약이긴 하지만은 자, 한국경제 보시면은 국민과 소통 위해서 청와대를 옮긴다는데 경호, 교통, 비용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이 정부 종합청사로 가는 거는 좀 접은 것 같습니다. 교통 문제나 무슨 영빈관 문제, 헬기장 문제, 지하 벙커 문제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검토되는 게 용산인데, 자, 용산에 들어가면은 저는 국방부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군부대 시설이 다 널려있는 용산에 대통령이 들어간다. 거기서 직무를 보고 거기서 생활을 한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 군사 정부에 대한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가 해외에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군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집무실을 옮기고 거기서 생활을 한다.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한번 그 지점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사진은 뭐냐면은 업무 공간이 막 청와대는 분산되어 있고 백악관은 업무 공간이 오밀조밀 딱 모여 있습니다. 자, 저도 청와대를 한 10년 했기 때문에 이 청와대 안의 내부 공간에 대해서는 훤히 아는데 이 비서동과 본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본관과 비서동이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죠. 직선거리가 500m입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고 또 그 준축안은 아예 기자들이 있는 준축안은 저 밖에 있고 이렇게 저 넓은 제 뒤로도 저 멀리 보이는데 저 청와대 저 넓은 데서 딱딱딱 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악관은 하나의 건물 안에 사무실이 오밀조밀 있는 것처럼 업무 공간이 다 모여 있죠. 그래서 굳이 이 공약이지만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문재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강화문 어쩌고 하다가 강화문 시대 하다가 완전 포기를 했죠. 현실적으로 이것을 문제가 너무 많으면은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것을 백지화시키는 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공간 재배치를 하는 거죠. 청와대 안에 공간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소통이 가능하도록. 이 업무, 비서동과 본관을 서로 연결시키고 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약속한 대로 국민에게 개방을 하고 그리고 지하 벙커 같은 이런 중요 군사, 보안시설은, 안보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좀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 윤석열 벌써 심기경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청와대는 안 간다. 5월 10일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고집을 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